안녕하세요. 준스토리의 준우입니다. 오늘의 역사 미스터리 시간은 한국의 고대 왕국 신라 공주와 이영만리 중동의 페르시아 왕자가 서로 사랑을 나눈 이야기 쿠시나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릴 적에 페르시아 왕자라는 게임이 크게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페르시아 왕자가 못된 마법사를 물리치고 공주를 구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도 페르시아의 왕자와 공주와의 러브 스토리가 있었는데요. 천년 전 페르시아의 왕자와 신라 공주의 사랑 이야기. 쿠시나메. 쿠시는 사람 이름이고 나메는 페르시아어로 서적, 책, 서사시, 이야기란 뜻인데요. 다시 말해 쿠시나메는 쿠시의 대서사시란 뜻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흥부놀부전, 홍길동전 같은 쿠시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보통 책의 경우에는 주인공이라든지 좋은 사람의 이름을 따서 책의 이름을 짓는데 반면에 쿠시나메는 좀 특이하게도 주인공이 아닌 그 악당인 악역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스토리는 바실라에 망명하게 된 아비티는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공주 프라랑과 함께 결혼을 하고 그 둘 사이에 아들인 프레둔이 쿠시를 물리치고 페르시아의 영웅이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쿠시나메는 1000년 이전에 우리나라와 관계를 다루고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운 반면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거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11세기에 필사본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런데 이 필사본 원본이 영국의 대형 박물관의 희귀 문서고에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계에서는 여러 차례 원본 공개를 요구했지만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설득의 시간은 오래되었고 2010년이 되어서야 대형 박물관 관장은 허락을 하였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터키, 이란의 학자들이 이 쿠시나메에 대해서 번역과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8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 그 중에 500페이지 정도가 우리나라 신라와 관련된 이야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란 지역에 해당하는 사산조 페르시아는 아랍 세력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요.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자 아비티는 중국 당나라로 망명을 해서 다시 재기를 꿈꾸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정치 상황이 혼란스럽게 되자 아비틴과 그 일행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다시금 페르시아를 부흥시키고 나라를 일으켜야 하는데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곳마저 위태롭게 된 것이었죠. 이때 주변국 마친왕의 주선으로 바실라라는 나라로 망명하게 됩니다. 바실라는 초기에는 이란 학자들도 중국이라고 생각했다가 아무리 보아도 중국보다는 한국에 좀 더 가까워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바실라에서 신라는 신라를 발음한 것이고 바는 더 나은, 더 좋은의 바실라는 파라다이스처럼 아름다운 나라를 뜻하는데요. 지금부터는 편의상 바실라 대신에 신라라고 말하겠습니다. 사산조 페르시아는 아랍 세력에 의해서 3차례 전쟁 끝에 결국 패배하게 되었지만은 하지만 사산조 페르시아는 300년에 걸쳐 이웃나라인 세계 최강대국 비잔테움과 함께 수차례 전쟁과 교류를 통해서 세계 정상급의 테크놀로지, 기술과 무기, 군사전략, 과학문명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왕자가 망명할 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딸린 세력과 함께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신라의 타이우르 왕은 크게 이들을 환대합니다. 이때 아비타는 왕궁을 걸리면서 구경하다가 먼 발치에서 신라의 프라랑 공주를 보고 숨이 멎을 정도로 큰 전율을 느끼는데요. 조금씩 프라랑 공주와도 친해지고 무엇보다 바실라의 국왕이 타이후르와 함께 폴로 경기도 하고 사냥을 하면서 둘의 사이는 점점 가까워집니다. 보통 폴로라고 하는 이 경기는 우리나라에서는 격구라는 이름으로 전해 내려왔는데요. 신라시대는 물론 고려, 조선 때까지 크게 유행을 한 경기 방식입니다. 보통은 말을 타고 그 장대로 공을 치는 그 마산격구와 뛰어다니면서 공을 쫓는 지상격구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점차 대중화되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마산격구보다는 지상격구가 대중적으로 더 큰 인기를 끄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신라를 쳐들어온 중국의 당나라 군대를 신라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무찔러서 승리를 하게 되고 아비타는 타이우르에게 큰 칭찬을 받게 됩니다.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아비타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프라랑 공주와 결혼을 허락받는데요. 두 사람은 결혼한 이후에 프레둔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후 아비탄과 프라랑, 프레룬 그리고 다른 군사들은 페르시아로 다시 진격을 하는데요. 하지만 아비타는 그곳에서 전사하게 되고 프라랑 공주는 한국 여인의 강인함으로 아들인 프레둔을 강인하게 키워냅니다. 이후 프레둔은 성장하여서 크게 세력을 끌어모아 아랍 세력의 지도자인 쿠시를 제거하고 페르시아의 영웅이 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쿠시나미는 그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같은 역사서는 아니고 역사 소설에 좀 더 가까운데요. 아무래도 그 사산조 페르시아가 멸망한 이후에 쿠시나미 이야기처럼 다시 반격에 성공해서 재기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선 후기 병자호란 이후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담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군담 소설들이 크게 인기를 끌었는데요. 뭐 유충렬전이라든지 박시부인전이 그렇습니다. 소설에서나 나와 사람들의 염원을 달래주는 것이죠. 쿠시나미의 시기는 크게 두 가지 가설인데요. 가장 널리 통용되는 첫 번째가 680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산조 페르시아는 681년에 멸망을 하는데요. 사산조 페르시아가 멸망한 651년, 페르시아의 일부 왕실 세력들은 중국 당나라로 피신하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국 당나라의 고종과 아랍 세력은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게 되고 더 이상 당나라에 머물게 어렵게 된 그 페르시아의 그 세력들은 신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아직 신라와 당나라가 좀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관계로서 그들의 공동의 적인 고구려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시간이 흘러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이제는 신라와 당나라가 적이 되는데요. 이때 뛰어난 기술과 무기를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 세력이 신라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 바실라, 신라의 타요르를 태종무효랑 김춘추로 보는 설이 있는데요. 그리고 프라랑 공주를 김춘추의 숨겨진 딸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김춘추 같은 경우에는 여러 딸을 두었는데 첫 번째 딸은 백제의 침을 받아 사위 품석과 함께 그 사망을 한 고타소 공주, 그 다음은 김유신의 조카이자 부인이 되는 지소공주, 그리고 원효대사와 아들 설총을 낳은 요덕공주가 있습니다. 훈입이라는 그 딸이 있는데 다른 공주와는 다르게 생이라든지 행적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편 쿠시나미 이야기를 그 처용설화와 이렇게 맞물려서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앞서 소개한 깐스 교수의 처용, 즉 아랍인 도래설처럼 신라 헌광한 시절에 울사란을 통해서 들어온 처용의 묘사에 따르면은 얼굴은 검고 눈은 깊으며 코는 매부리코라 하여 이전부터 서역인이라는 가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처용이 나타난 879년은 중국 당나라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로 황소의 난 시기와 겹치게 됩니다. 반란군 황소의 군대는 광저를 점령했을 때 외국인 10만 명을 죽였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때 아랍 페르시아계 그 무슬림들은 대거 학살되었을 것입니다. 이 중 일부 살아남은 사람들이 신라로 도망쳐 오게 되었고 그 중에 그 집단 리더가 바로 처용이라는 것이죠. 처용 역시 개인이 아니라 난민 집단의 그 지도자로서 이 때문에 헌광은은 그에게 육두품에 해당하는 급간의 벼슬을 줬고 예쁜 아내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또한 처용이 물리친 역신 역시 그 전염병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전염병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수준의 의학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베트남의 리 왕조가 멸망할 때 리롱뜨엉, 즉 이용상 왕자가 우리나라의 고려로 망명을 한 적이 있었고 인도의 허황옥 공주도 마찬가지고 뭐 나라가 망하거나 위태로울 때 뭐 우리나라만큼 피신오기 좋은 그런 나라도 당시엔 드물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세계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만큼이나 왕조 역사가 긴 나라가 드물기 때문인 것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나라의 수명이 보통 200년이 채 되지 않은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신라는 1000년, 뭐 조선과 고구려는 거의 500년에 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도 뭐 늘 전쟁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을 하지 않는 기간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만큼 평화롭고 안정된 정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쿠시나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쿠시나메는 아직 완성형이 아닌 이제 막 시작하는 미스터리가 많이 남아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상상력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즉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연구 자료가 필요한데요. 이 책을 보면 중간중간 원문 내용 확인 불가라는 그 구절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